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거래일보다 6.5% 내렸고 포스코퓨처엠과 LNF도 4%가량, 에코프로도 3% 이상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하나그룹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아워홈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적 투자로 참여하는 ICS의 투자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저단 우선주로 투자하고 향후 5년 안에 최소 2조 원의 기업 가치에 상장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K전선 변압기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8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양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과 노후 전력막 교체로 전선 수요가 폭증한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우리 수출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연초 우리 수출 둔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1월 달 1일에서 20일 수출액이 3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다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발에 관한 호재도 받았지만 그 악재들 역시도 짙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트럼프의 영향력의 가시권 안에 들어온 증시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방향성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가를 30분 정도 앞두고요. 우리 시장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지 저와 함께 히트맵 살펴보시면서요. 종가 흐름들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시초가와의 변동성 그리고 또 다른 전환점들이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의외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좋은 호실적에 관한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상승하지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현재는 집계되고 있고요. 장 마감 이후의 상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하락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저가 매수세한 유입이 살짝은 포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소재 관련주들은 더 큰 낙폭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 그리고 9% 넘게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강한 섹터는요. 역시나 재건 테마들과 또 조선 테마들일 텐데요. 우선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합니다. 그렇다고 그 탄력세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시장 방향성들 잡아보셔야겠고요. 오늘 두산 같은 경우에도 4.5% 상승하고요. 금융주들도 나쁘진 않지만 보험주들이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선별적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0.4%가량 하락합니다. 다만 HLB가 3%가량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그룹주들의 좋은 이야기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에 관한 이야기들 오늘 또 속보로 나왔었는데요. 현재 고려 아연의 현재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3%가량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코너들을 통해서요. 마감 시장과 또 내일 시장까지도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국내 증시의 방향성들 아직까지는 짙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셨고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시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요. 방금 들어온 속보죠. 고려 아연에 관한 코멘트도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우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트럼프 취임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부각됐던 미국 증시와는 다소 좀 다르게 디커플링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부터 좀 발생됐던 부분들은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정책이 현실화됨에 따른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좀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 제가 개장 방송에서도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인데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고 캐즘 구간이 완화될 수 있는 2025년도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좋지만 정책이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들은 일부 노이즈가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린 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축소 우려감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에 관련된 의무 전환에 관련된 규제를 취소했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관련된 업황의 리스크 요인으로 좀 더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승세를 좀 되돌리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 좀 볼 수 있겠고 파리 기후협정을 좀 탈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좀 추진했던 그린 뉴딜 정책의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파급되는 영향들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구체화되는 구간에 한 번 더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차라리 행정명령이 확정되고 정책이 현실화가 됐다는 것은 이미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오히려 개선 기대감, 완화 기대감들 관점에서 수급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오히려 장중에 낙폭을 일부 좀 축소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러한 기대감들을 좀 일부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 환율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환율이 1,439.3원, 지금 1,450원대를 좀 하회했어요. 이제 환율 기조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우리가 안정화 단계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트럼프 취임에 관련된 환율의 상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구간들이 오히려 중장기관점에서는 외인의 수급 유입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다만 최근에 3거래일간 이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외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트럼프 정책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소폭 좀 수급을 좀 경계시키는 그런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증시 혜택금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50조 원 중반, 그래서 한 55조, 56조까지 좀 상승했던 증시 혜택금이 다시금 최근을 기준해서는 51조 2천억대로 좀 내려갔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중기적 관점에서 증시 혜택금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지수의 상방을 오히려 좀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증시 혜택금의 증가와 더불어서 외인 수급의 방향성을 좀 전환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긴 명절을 앞두고 또 예탁금적인 측면에서의 좀 줄어듦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봐야 될 거는 2차 전지주들이 낙폭을 그래도 좀 축소해 갔다라는 겁니다. 이 충격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주들이 동반 하락을 하니까 지수 자체도 크게 또 상승이 나오지 않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또 고려 아연 쪽에 관한 단독 기사를 알려드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속보로 뜬 기사였는데 지금 고려 아연이 급락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영풍과 MBK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인용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과연 주가의 악재로 작용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설명한 그대로예요. 지금 법원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제기했던 회사 측에 좀 다소 최 회장 측에 좀 다소 유리했던 집중 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했던 의안 상정을 그동안 좀 반대 의사를 좀 표명했고 해당해서 법원에 해당되는 안건이 상정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좀 법원에 좀 제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즉 수락을 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지금 집중투표제 도입은 사실상 물거품이 좀 된 셈이고 이에 따라서 MBK 파트너스 영풍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 집중투표제로 해서 오히려 의결권이 좀 더 적더라도 최회장 측이 유리하게 이사를 추가적으로 좀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위축됐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시장의 어떤 표심들은 그 이전까지와 관련된 주가 상승 기대감들은 영풍 그리고 MBK 파트너스가 장내 지분 매수 내지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오히려 경영권이라는 이 확보에 굉장히 좀 많은 좀 공을 들인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가 이후에 사실상 기준일이 확정되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장내 매수가 아니라 의결권 확보가 좀 된 셈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사라지면서 주가가 다시금 100만 원대를 좀 이탈하면서 77만 원대까지 좀 내려온 그런 배경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 임시 주총에서 최연범 회장 측에서 집중투표제가 좀 사라지게 된다면 해당되는 이사 선임에 대한 요건들이 다소 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정황들 이런 부분들이 일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측면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뭐 MBK 파트너스가 인수를 해야 좋다, 기존 경영진이 인수를 해야 좋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보다는 주가에 부양될 수 있는 쪽이 더 좋은 것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대요인 관점에서는 뭐 241선이 지금 한 67만 원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해당에서에 대한 낙폭들이 확대된다면 241선의 터치 이후에 오히려 하락갭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우려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임총에서 해당되는 안건 상정에 관련된 리스크, 뭐 대체적인 어떤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방어를 사측이 좀 잘 해낸다면 다시금 또 3월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의 시그널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고점 대비에 대한 낙폭이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적 관점은 현재는 좀 리스크하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임시 주총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향후에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장기화 기대 내지는 여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매수세, 장내 매수 같은 것들이 좀 더 결정이 되면서 주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계속되는 이슈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섹터 선별과 그 안의 종목군들을 통해서요. 시장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또 오늘의 핫섹터에 TA 관련한 이야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고려아연과 같은 맥락으로 경영권 분쟁에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들어오고 있는 관련주들의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핫섹터, 핫 종목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핫섹터 핫 종목 시간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저희가 어떤 섹터 먼저 좀 열어보고요. 시장에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 조선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트럼프의 정책 기대감들이 크게 좀 반영이 됐고 일단 이 기대감들이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기 때문에 조선주 안에서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H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두 종목을 전 대표적으로 좀 보자. 다만 해당되는 종목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것이죠. 정말 미국의 정책 기대감을 잘 반영시키고 오히려 점진적인 수주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익 확장 내지는 밸류에이션 가치가 상향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관점에서 어떤 재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 그동안 계속 저선조를 좀 가져올 때마다 항상 탑픽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맞아요. 강조를 드렸고 네. 어느덧 13,000원이 돌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그래서 좀 예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스홀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오. 그리고 HJ중공업 최근에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단기적 수급도 좋고 조선주 내에서도 굉장히 수급의 어떤 유입 속도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리스크 요인은 있다. 저는 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부적인 내용 일단 뭐 삼성중공업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대표님께서 그때 짚어주셨던 네. 그 자리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AS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된 시간에서 항상 저희가 뭐 조선 맞아요. 리포트도 좀 다뤘었고 그 이후에 조선주를 계속해서 좀 제가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재차 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마켓쇼쇼쇼 시간에서 가장 많은 섹터에서 언급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조선 섹터가 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대요인들 관점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에요. 트럼프 정책에서 오늘 행정명령에서 나왔던 미국 안에 자원 개발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는 것. 석유도 개발될 수 있고 LNG도 개발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수출이란 통제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가 됐다는 것은 이 부분을 유럽 쪽에 판매를 하겠다라는 어떤 정책 공약들이 현실화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 안에서는 피팅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측면입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선박에 관련된 유지 보수, MRO 사업에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신규 군함에 관련된 구축을 위한 조선 부분에 대한 이 협력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두 번째는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른 LNG선의 수요의 어떤 증가 부분.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국내 조선사들도 물론 LNG선을 많이 취급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전체 선박 수주 물량의 한 90%이 부분을 전량 LNG 선박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LNG 선박의 특화된 기술과 강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우리가 이 조선업의 리드 타임은 한 24개월에서 많게는 30개월을 좀 차지한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해당되는 어떤 수주가 2022년도 실적이 2022년도 수주분이 올해 실적으로 좀 나타내진 부분이기 때문에 데크가 좀 비어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연들,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추가적인 수주 연동성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노후화된 폐선량들이 좀 더 증가됐던 2024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오히려 LNG 선박에 관련된 피크 우려감들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도 뭐 15% 정도 성장 기조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LNG 선박의 수조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가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기적 목표가 한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홀딩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삼성중공업이 시장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을 때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이 삼성중공업과 HJ중공업의 차트 분위기가 완전 다르기는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꼭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진 않지만 HJ중공업은 왜 노라는 의견을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HJ중공업 우리가 보면은 조선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조선업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는 높아졌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최근 실적 보고서 봐야 돼요. 전체 조선 부분이 얼마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가, 추가적인 수주의 여력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HJ중공업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수주 성과 대비해서 뭐 사상 최대 수주 성과를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이 조선 부분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건설 부분, 특히나 이 플랜트라든가 해외 항만을 좀 건설하는 건설 부문에서 비약적인 성장은 좀 일어났다는 차이가 좀 있고 전체 매출 포션의 40%밖에 좀 차지하고 40%를 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 조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해당된 실적이 모두 다 조선어에 관련된 호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해외양 건설 수주 내지는 플랜트 사업 부분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일부는 좀 반영이 됐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발 정책 기대감들이 선박 수주로 좀 더 이어지면서 외형이 확장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한 비유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외형의 관점에서 HJ중공업이 추가적인 선박 수주를 많이 받을 수는 없다라는 좀 제한적인 여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MRO 사업을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되는가. 두 번째, LNG선을 이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수주 여력이 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현재 뭐 도크가 이를 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판단이 좀 일부가 좀 들기 때문에 HJ중공업은 기대감은 좀 반영되면 주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유입되는 관점에서는 선별적으로는 사실 뭐 차별화 양상에서 실적이 좀 소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일부가 좀 우려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우리가 다 조선업이 다 좋다라기보다는 MRO 사업 수주에 관련된 강점을 갖고 있는 것 또는 LNG 선박이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HJ중공업을 놓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전반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분야가 MRO와 LNG선 관련주입니다. 옥석 가리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조선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취임 이후에 탄력도 받았고 그 전에 탄력도 받았어요. 근데 항상 조선주는 이게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항상 시장에 제기가 됐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가 모멘텀 있을까요?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고점이 그 이전 고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맞아요. 그 이전의 고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유는 과거 한 12년간의 장기 불황이 지속됐다는 점. 그러니까 정말 슈퍼사이클 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12년 동안 마음고생을 너무나 심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좀 믿어도 될까. 대표적인 게 두 섹터가 있죠. 조선과 원전. 원전이요. 네. 자, 그런 부분들에 관련 학습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우리가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 종목들 수급 어떻게 됐죠? 실적이 받쳐주고 수주 연동성들이 장기화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관련된 피크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더 해소가 되면서 우상향을 했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전 조선업은 단순하게 좋다가 아니라 변압기와 같은 유사한 수급 흐름을 좀 더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지만 수주의 연속 성과는 미국으로부터 좀 발생되는 그런 추가적인 수주 여건들, 여기에 관련된 중국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 우리 K조선에는 충분한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실적의 동향과 좀 맞추어서 주가도 좀 반영을 시켜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 추가 모멘텀들 체크를 해봤다면 다음 핫섹터 통해서 우리 시장의 전략들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두 번째 핫섹터 바로 열어보면서요.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또 오늘 볼 게 네. 있죠. 네. 네, 일단 항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좀 강했던 섹터가 항공은 아니죠. 뭐 내용을 좀 보면 네. 티웨이 항공에 그쵸. 관련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해당되는 LCC 관련된 수급이 이쪽으로 다 쏠림이 된 맞아요. 거예요. 근데 뭐 개별적으로 보면 오늘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들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뭐 LCC 기업들도 주가 좀 보합권에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섹터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없죠? 네. 제가 이제 항공 섹터를 좀 결정하게 된 계기가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수급 동향들은 좀 미미하지만 2025년도에 성과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주가의 상승의 여력 관점에서 항공주를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선택을 좀 하게 됐고요. 종목은 두 종목인데 대한항공 그다음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티웨이 항공. 티웨이 항공. 네. 여기 관련된 저는 온도차가 좀 명확했습니다. 한번 대한항공은 볼게요. 네. 저는 예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 티웨이 항공 노. 오늘 뭐 잘 가는 분위기에 네. 제가 뭐 고춧가루를 좀 뿌린 격이 됐는데 고춧가루를 뿌리시네요. 그렇죠. 네. 티웨이 항공 저는 이제 노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철저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티웨이 항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티웨이 홀딩스가 29.8% 상한가를 좀 안착을 했고요. 티웨이 항공이 9.6%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경영권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지난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이어졌던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인 수급을 좀 주목시키거나 집중시키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해당되는 분쟁 테마가 지속성을 좀 가져갔던 고려아연과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뭐냐면 고려아연은 지금 회사를 차지하려고 하는 측에서 장내 매수도 했고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명소노그룹이 지금 2대 주주긴 하지만 적극적인 장내 매수를 추진했느냐? 전혀 없죠.
공개 매수도 언론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구체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바라볼 때 과연 실탄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된 회사를 좀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과연 장내 매수라는 적극적인 행보를 좀 가져갈까?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에 대한 단순하게 회사 측의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서한을 좀 발송하면서 향후에 유상증자를 요구하고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된 안건은 아니죠. 내용 증명을 좀 보냈다. 요 정도에서 주가 좀 기대감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급적인 이점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좀 대응할 수 없는, 즉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줄 수 있는 그런 우려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티웨이항공의 경우에는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한 유럽 승인을 받기 위한 어떤 단서가 유럽의 주요 노선 4개를 해당되는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에 양도하면서 오히려 좀 유럽의 승인을 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티웨이항공의 입장에서는 올해 중단거리 노선만 좀 갖고 있다가 유럽이라는 장거리 노선을 그것도 이제 4개나 되는 지금 알짜 노선을 좀 확보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맞지만 이런 관점에서 다만 이제 티웨이항공이 지금 3분기 실적이 해당되는 어떤 선제 비용의 여파 때문에 많은 영업이익치를 좀 내지 못하고 적자로 전환됐던 그런 점들 좀 감안해 보면 실적이 주는 괴리와 단기간 어떤 기대 요인들에 대한 희석 요건들은 굉장히 지금은 좀 좋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때는 낙폭이 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고려아연 쪽과는 좀 다른 분위기 확실히 연출되는 것 같아요. 공개 매수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행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사안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대한항공은 예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실적 기대감이 항공주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이 움직임 벌써 나오더라고요. 뉴욕 증시 항공주들도 최근에 강했거든요. 네. 그런 기조들 실적 발표 앞두고 좀 따라갈 수 있을지도 좀 같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우리가 증시가 그래도 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특히나 항공 섹터가 대체적으로 많이 주가 반영이 안 됐어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중국과의 어떤 이 외교적인 어떤 부분도 완화가 좀 되면서 비자 면제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도 사실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는 없었고 실적의 측면에서도 코로나19 때와 상당히 좀 많은 회복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차지했을 때는 2019년도에 대한 주가 상태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고요. 대한항공 역시도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최종 승인받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달라지면서 글로벌 10위권 메가 캐리어의 어떤 탄생을 좀 예고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이 여건들은 좀 좋아졌는데 지난 올해 초에 좀 발생됐던 제주항공 관련된 어떤 사고 소식도 일부 투심을 좀 저해시켰던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다만 우리가 좀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 항공업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여건에서 이익 성장치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에 오히려 이제 획일화된 합병 시너지 관점에서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가격 경쟁력의 이점 관점에서 충분한 기회 요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철저하게 좀 증인 모멘텀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고요. 4분기 실적도 전체적으로 환율 부담도 있었고 유가가 좀 단기간 좀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에 관한 부담이 있었지만 4분기에 이 여행객들에 관련된 감소 요인들보다 오히려 화물 부분의 선전, 특히나 시커머스에 의한 어떤 이 성장 기조가 화물 수익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포지션을 상향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글로벌 기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수준 이상으로 현재 업황이 좀 회복됐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저평가받았던 항공 섹터의 경우에는 올해 충분한 어떤 수급 유입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고 이런 관점에서 대한항공이 점진적인 가치 반영을 합병이라는 어떤 키워드와 좀 맞물리면서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한항공 탑픽 쪽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요. 마감 이후에 시장 모멘텀들 한번 잡아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또 트럼프 이야기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꼭 숨어있는 수혜주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요. 꼭 집중해 보시고요. 자, 저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현재 집계상으로는 양지수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 지어졌는데요. 오늘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이었던 게 트럼프의 관세 발언 이후에 기관이 매도세로 급격하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코스닥 지수 끌어내리면서 또 시장 마감됐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세가 지수의 약화를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는 분석들 나옵니다. 대표님과 마감 시향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 마감 브리핑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외인의 매도세, 지금 3거래 연속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매도량이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수급 심리는 뭐 경기 심리로 좀 더 대응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기간에 어떤 포지션도 그렇게 좀 크게 좀 작용한 부분은 없어요. 이 부분은 트럼프에 관련된 정책 기대 효과들보다는 우려 요인들이 좀 가장 크게 조정이 좀 빌미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했던 섹터는 2차 전지 섹터인데 사실 오늘 행정명령에서 좀 너무 자극적이게 좀 다뤄졌던 소재가 좀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예측이 좀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다는 관점에서 단기적 영향으로만 저는 판단이 좀 되고요. 이 부분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올해 2025년도에 전기차 캐즘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일부 IRA 관련된 정책들이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더 된다면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수급 유입의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남아있을 수 있겠고 전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가 오늘은 트럼프 취임에 관련된 어떤 이 단기적인 어떤 경계 심리가 좀 일부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를 좀 앞두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우려감들도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억제시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를 좀 더 제외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증시 방향성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설 이후의 방향성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또 시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요. 계속되는 또 시장 흐름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핫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섹터군들이 또 시장을 주도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이요.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FDA 승인 소식 좀 나오면서 전반적인 AI 그러니까 뭐 의료 AI 쪽도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고 로보티즈도 오늘 13% 상승했는데 포인트 한번 짚고 갈까요? 네, 일단 우리가 로봇 산업을 좀 바라보는 뷰가 대체적인 기대감을 좀 가졌던 게 한 2년 전. 그래서 삼성이 지분을 투자한다더라, 뭐 LG가 지분을 투자한다더라, SK가 어떤 기업과 로봇 사업을 좀 한다더라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있었고 CS 2023과 2024를 좀 거치면서 로봇 산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고 이런 기대감들은
상당히 주가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난 상태에서 2025년도의 성과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최근에 우리가 너튜브 같은 데에서 보면 중국의 로봇 기술들 시연 영상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정도까지 로봇 기술이 정말 구체화가 되는가.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도 굉장히 좀 거의 뛰어가기까지 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상용화 관점에서 이제 막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서비스 상용화를 좀 이루고 있는 그런 로봇주들, 여기에 연동되는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명확한 옥석가리기 안에서에 대한 수급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고용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FDA 수술용 로봇에 관련된 승인 기대감들이 이유 있는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주의 경우에는 막연한 기술에 관련된 기대감들, 섹터 수급에 동조돼서 가기보다는 구체화된 어떤 기술 그리고 여기서 실적과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이 좀 명확한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가 좀 유효하겠는데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명확한 로봇 기술에 관한 점에서 특히나 국산화에 대한 내재화 기술을 좀 갖고 있다는 기업들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투자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다른 전략들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국내 기업들은 또 실적 추정치가 나오는 기업도 없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핫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핫섹터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우리 트럼프 쪽에 관한 이슈들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국적기를 꽂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우주에 어떻게 보실까요? 결론은 좀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서 항공 우주 산업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계속해서 좀 제시를 했고 가장 만족도가 높아 하는 부분들이 트럼프가 이 부분을 좀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즉 스페이스X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화가 좀 된 것은 맞고요. 스타쉽 프로젝트가 이제 발사를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을 선점한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들은 결코 조금 허황된 어떤 꿈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현실화가 된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책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위성 발사에 관련된 일정들이 좀 예고가 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군수 시장에 좀 더 집중됐던 특히나 국방 위성에 좀 집중됐던 그런 부분들이 민수 시장의 개방을 좀 더 이끌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통신사들에 대한 위성 발사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그룹,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트랙 아이까지 연계되는 그런 밸류체인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스타쉽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해당되는 부품 좀 공급하거나 공동 어떤 개발 이력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민수 시장이 얼마만큼 좀 커가는가 국내 역시도 정책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일정들이 구체화가 된다면 우주항공 테마의 경우에도 단순한 어떤 테마의 색채보다는 충분한 어떤 기대 요인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두 번째 핫섹터 봤다면요. 세 번째 바로 한번 살펴보면서 또 계속되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핫섹터는 조선 계좌제 쪽이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오늘 대창솔루션이 그래도 대장주격으로 18% 상승을 했습니다. 기자주 쪽의 온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승폭들, 기대감들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만 중소형주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과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는데 공교롭게도 조선업이 굉장히 좀 초호황기에 좀 접어들고 있고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낙수 효과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다만 4분기, 지난 하반기 3분기부터 이어온 실적들 보면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수익 지표가 다 좋았느냐? 80%는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조선 부분에 관련된 수주가 좋다고 해서 모든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다 실적이 좋은가라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익 지표가 확연한 조선 기자재 업종들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 적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업 안에서에 대한 이 거래를 형성을 좀 하고 있지만 이익 지표가 좀 더 견조하지 못하다는 것은 향후의 실적의 괴리 요건 때문에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늘 강조드렸던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하나 엔진이나 뭐 그런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조선기자재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뭐 하나 엔진, 현대 힘스 같은 종목들, 뭐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조선 수주에 연동돼서 해당되는 기자재 매출 부분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 뭐 피팅 관련 업종들은 미국의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 석유 개발이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에서 미국 안에서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도 리스크 요인들은 미국에 철강 쿼터라는 게 있어요. 철강의 관세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고 많은 물량은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해당되는 쿼터가 꽉 차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성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좋다라고 좀 생각해서 피팅주의 전반적인 업황을 긍정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향후에 쿼터를 좀 더 확대시키거나 제한을 일시적으로 좀 해제해 준다든가 그런 정책의 변화들을 좀 주시를 하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재 종목들 모두 다 볼 게 아니라 또 실적 가시화되는 그런 기업들 공부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체적인 또 조선 관련한 전략들은 앞서서도 짚어드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섹터 저희와 함께 살펴봤다면요. 저희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이슈 TMI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마감이 되고 또 다음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TMI 대표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최근 3주 동안 3주 연속 가져왔던 공략주가 다 수익 지표가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뭐 네.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너무 하나엔진 그다음에 지난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20%대까지 좀 상승해가지고 거의 신고가 종목군들만 주신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지만 네. 이번엔 저는 엔터를 좀 관심 있게 좀 아, 보자. 오히려요. 네, 오늘은 전체적인 수급이 엔터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엔터사를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우리가 설 연휴를 좀 지나고 나서 어떤 종목을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정책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까? 해당된 부담 요인들은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트럼프 프리존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 엔터 산업이 좀 대안이 될 수 있고 2월에는 실적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우리가 실적주를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2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좀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화협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매우 좀 높아진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다시금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4대 엔터사들의 4분기 실적 전망들은 3분기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좀 컨센서스 상위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3분기 대비 4분기의 이익 개선은 좀 완화될 수 있겠다. 다만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4분기 영업 적자는 좀 불가피하게 좀 지속될 것 같은데 3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을 축소하겠지만 하이브라든가 SM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가 여기에 대해서 2025년도 전반적인 어떤 주력 아티스트들의 귀환 내지는 완전체 활동 그리고 월드 투어 일정들이 구체화되거나 확정됐던 그런 부분들이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 충분한 기회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주도주로서에 대한 2023년 상반기와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엔터주 상으로 봤을 때 이제 JYP 쪽에 관한 이슈들도 있고 또 하이브 완전체다라고 하는 BTS 완전체다라고 하는 이슈들도 많이 거론이 되긴 했죠. 얼마 전에 JYP 신인 그룹이 또 데뷔를 했는데 그 반응도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 시점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관세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엔터주들은 어느 정도의 먹구름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승이 언제쯤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세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나올까요? 수급적인 지표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대체적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 컴백 일정들이 좀 구체화됐던 부분들 그리고 4분기에 공연 특수라든가 월드 투어에 관련된 성과가 좀 더 나타내지면서 3분기 대비 이익 기조에 관련된 기여감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작년 하반기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고연차 아이돌들의 어떤 이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좀 컸었는데 여기서 갭을 메꾸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연차 아이돌이 좀 다소 부재했어요. 일단 출시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초기 성과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밸런스를 좀 맞추는 과정들은 부족했다는 평가들이 있었지만 올해 1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지금 JYP나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출시를 좀 예고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셨던 JYP의 뭐 킥플립 그다음에 SM의 하츠 투 하츠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뭐 그룹명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네. 올해 상반기 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면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출시 그다음에 고연차 아이돌의 활동이 좀 재개되는 그런 구간과 밸런스가 좀 잘 융합이 되면서 실적의 기저효과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될 때 수급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내일도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날 예정인데요. 그 일정들은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엔터주 중에서 최근에 가장 낙폭이 컸던 건 하이브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하이브 쪽으로 이제 저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시장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이브가 시장에서 특히나 증권사 리포트에서 탑픽 제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였죠? JYP도 많지만 하이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이유는 BTS의 완전체 활동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는데 일단 뭐 JYP의 스트레이트 키즈가 2025년대 월드 투어에 관련된 일정들이 구체화됐고 해당되는 어떤 관객 동원 수들이 일정 부분 예고가 좀 됐는데 BTS가 완전체 활동을 이루고 신곡을 발매하고 이게 미국 투어를 좀 시작으로 해서 투어 일정들을 잡는다면 사실 대역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기대요인들이 단순하게 그래도 활동 공백이 있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통할까? 그런데 저 BTS는 그만큼에 대한 기대요인들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완전체 활동이 하이브에 기여하는 실적의 폭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뭐 가장 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지금 악재죠. 뭐 뉴진스에 관련된 법적 네. 공방들은 아직 해소되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속도, 지금 당장 속도나 당장의 주가였던 여력들을 관점에서 보면 YG 엔터테인먼트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일단 뭐 3분기 적자, 4분기 적자 예상이 좀 되고 있지만 여기도 해서 뭐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 특히나 개별 솔로 활동들의 성과가 네.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완전체 활동, 특히나 이게 월드 투어 일정들이 구체화된다면 과거와는 좀 다른 티켓 파워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YG 엔터테인먼트에 추정되는 기여 효과들을 영업이 한 45%, 50% 이상은 충분히 좀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저는 오늘 승부주는 다른 네. 건데요, 대표님? 계속해서 네. 제가 그래서 베일에 좀 감춰뒀지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탑픽, 저는 JYP 엔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브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가 네. 모멘텀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BTS의 완전체 활동 부분 그리고 여기 뉴진스에 관련된 법적 소송들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 그다음에 신인 아티스트들의 출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있지만 단기적인 가장 큰 수급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JYP 엔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3분기에 일부 어닝 미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지만 보란 듯이 3분기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됐고 올해 4분기도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 지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트와이스와 이 스트레이트 키즈가 좀 일본 그다음에 해외에서에 대한 인기도 여기 관련된 실적 기여 효과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실적이 이를 좀 수반을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4대 엔터사들 중에서 신인 아티스트 킥플립이 이제 어제 공개가 좀 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앨범 주문 네. 선 주문 물량이 30만 개를 좀 네. 달성했다. 이건 뭐 추정치는 아직 확정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확인은 못 해봤지만
초기의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저연차 아이돌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의 이 티켓 파워라든가 매출 기여도가 좀 큰 그런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J-YP의 추가적인 어떤 수익원들이 좀 예상되고 있겠고요. 2025년도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들은 스트레이트키즈의 이 월드 투어 일정들이 한 50회차로 좀 확정이 됐는데 하루에 뭐 일별 뭐 추정 관객 수를 한 4만 7천 명으로 좀 추정을 했고 180만 명에 관련된 유입 효과 이것들은 실적의 기대치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님의 승부주까지 살펴봤고요. 또 대표님과는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